안녕하세요. 광주 화정동에 있는 두드림 학원입니다. 여러분들 7월 초에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5월 29일인데요. 6월 달부터 여러분이 또 이제 기말고사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간단한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수학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내용을 마인드맵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마인드맵을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게 우선 키워드별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미지화 하셔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시기 가장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문제보다는 여러분들이 크게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를 확장형 또는 분류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들여다보시면 2차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2차 방정식 풀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풀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2차 방정식 풀이는 2차 방정식이 뭐냐? 그쵸?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해,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 부분은 보시면 활용 부분은 우선 2차 방정식 근의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판별식, 그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문장형 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활용 부분은 이래 근의 공식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반드시 숙지를 되어야지만 뒤의 내용들의 정리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풀이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이 뭐냐 라는 뜻이 나올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2차식 equal 0이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2차항의 계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요.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뭐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봐라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했으니까 방정식은 해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에 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등장해야겠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에 관한 문제는 우선 2차 방정식의 해를 주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2차식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관한 식을 만든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어떤 답을 찾아내는 부분까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비율이 높으니까요. 정리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이제 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해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어떻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뭐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핵심인 해가 무엇이며, 그 다음에는 해가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확장형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간단한 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시고요.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부분들은 우선 인수분해해서 푸실 수가 있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어떤 해를 하나를 문제에서 준 다음에 다른 하나의 해를 찾아봐라 라는 형태가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1차식 같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떻게 되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 이퀄 0이 된다고. 그죠? 완전 제곱식 이퀄 0이 되면 뭐가 되지? 중근을 갖게 되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관한 문제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요.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얼마 이런 꼴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여기 x-p 라고 주어지면 이 p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라든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이런 형태 꼴을 만드는 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 푸는 과정 있죠. 이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소술형으로도 출제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활용 부분으로 가면 첫 번째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근의 공식을 반드시 유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유도하는 거 소술형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알았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뭐 계수가 소수로 주어지거나 분수로 주어지면 계수 정수로 만들어서 푸는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괄호 풀어서 정리해서 푸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공통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치환해서 푸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2차 방정식 풀이 타입들이죠. 이거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근의 개수를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그걸 판별식이라고 하죠. 이 판별식은 어디에 들어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근의 공식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0보다 작으면 근이 없고요. 0이면 근이 하나죠. 그래서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근을 가질 때 어떤 경우죠?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의 공식 확장 부분에 있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 알파 곱하기 베타는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이죠. 그래서 그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우리가 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곱셈공식 변형 있죠. 곱셈공식 변형하고 같이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그 부분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구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되지? 자, 두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라고 하면 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뭐가 오죠? 두 근의 합 곱하기 x, 그 다음에 플러스 뭐?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오게 되지.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합을 여기다 집어넣고 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2차 방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건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고 a라고 주어지면 전체에다가 뭘 곱해줘야지만 a를 곱해줘야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장집 문제가 나오죠. 문장집 문제는 우선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반드시 모든 교과에 다 있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죠? 어떤 물건을 던져 올리거나 공을 던져 올리는 그 문제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공을 특정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 라는 문제는 거의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의 총수라든지 뭐 넓이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그 교과서에 맞춰서 철저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아마 1순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통해 살펴봤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 정리는 안 했지만 우선 크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빈도수가 높은지는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걸로 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2차 방정식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